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SOX의 추가 매수에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공부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중국은 참 할 말이 없지만 또 봉쇄를 한답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불주는 어떤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으로 5일째 내려가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되었는데요. 한국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여전히 황금 거북이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2450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SOXL과 TQQQ는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CWEB는 저점 구간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니죠. 그래도 매력적인 주가는 맞는 상태이지요. 제가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SOXL의 주식 차트를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매수를 할 때 늘 저점을 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몸과 머리는 따로 움직이나 봅니다. 12달러가 깨지는 것을 보고 여유롭게 12달러 아래에 매수를 걸어 놓았는데 자고 일어나서 확인하니 매수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명품과 황금 주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본 가격이 제일 저점이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0.1달러, 0.2달러 아끼려다가 더 큰 걸 놓친 느낌입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는데 SOXL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중단시켰답니다. 중국에게 기술 패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황금거북이님, SOXL 종목이 하락하는데 그래도 추가 매수해야 하나요? 엔비디아가 무려 7%나 하락했어요. AMD도 물론 3% 정도 하락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반도체 기술 패권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돈을 찍어서 투자하는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하고 있던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술 격차는 줄어들 수 있어도 핵심적인 기술 개발은 오래 걸리는 싸움입니다. 기술 패권의 승자는 높은 확률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SOXL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점 욕심 없이 바로 매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은 외계인을 고문해서 얻어내는 기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조업에서 하듯 공장을 크게 짓고 저렴한 인건비로 승부 보는 단순 제조 공정이 아니란 뜻이죠. 한국에서도 이미 훌륭한 외계인을 활용한 삼성전자 기술력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황금거북이가 CWEB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뉴스를 보면 또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유는 또 한국산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는 옷에서 묻어나온 전염병이라더니 이번엔 식품에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봉쇄를 자주 하면 경제 동력이 감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선 잊혀지고 있던 헝따 사태 같은 중국 부동산 시장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하면서 특단적인 대책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 시멘트로 쌓아 올린 중국 GDP인데 이러면 중국 경제 성장 동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완전히 경제에 역행하는 정책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도 하고 있고 전염병 환자 제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인플레이션과 대비되게 기준 금리는 인하하고 있고 최근에 1조 위안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중국 CWEB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조업은 현재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도 다른 나라로 이전하고 있고 한국의 회사도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제조업과 관련된 쪽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국 인터넷 기업은 다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활용하는 인터넷 기업은 다른 나라의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인터넷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애국주의로 세뇌된 젊은 인재를 외국에서 공부시키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나라입니다. 정책을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성을 보면 높게 보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CWEB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말이죠. 다만 TQQQ나 SOXL보다 낮은 비중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치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같은 종목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불주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주 역시 TQQQ나 SOXL에 중복되는 회사가 많이 보이죠. 거기서 불주의 하락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보입니다. 페이스북의 메타, 넷플릭스, 그리고 줌이 보이네요. 메타와 넷플릭스, 줌 같은 경우 2020년에 각광을 받으며 상승을 했지만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고 성장 동력에 대한 의심으로 현재 주가가 전염병 이전의 시기로 회귀했습니다. 지금은 나쁜 주가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저점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미국 ETF 이후에 한국 증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데 황금 거북이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만 동성 화인텍에 대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태조 이방원으로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만드는 종목은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지요. 좋은 주식은 언젠간 다시 기회를 줍니다. 지금 못 잡았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부자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이죠.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매수해야 한다. 황금 거북이는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입니다.